15년간의 영국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의 궁전과 유서 깊은 건물들을 뒤로하고 인천의 현대적인 공항과 도시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왜요? 영국이 더 살기 좋지 않나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신사와 결혼해 영국에서 살게 된 이야기부터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까지,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힘들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15년을 살다가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국에서 살게 되었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20대 후반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엔 항상 영어학원을 다녔죠. 그때 제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은 캐나다 남자와 결혼하신 한국분이셨는데 제가 수업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저를 눈여겨보시더니 어느 날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부임한 외국인 교수들과의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제 남편 제임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당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새로 부임한 영어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005년 2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저는 신혼여행도 겸해서 처음으로 영국 땅을 밟게 되었죠.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런던의 웅장한 건물들, 햇살이 비치면 반짝이는 템즈강, 그리고 곳곳에 숨쉬는 오랜 역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가족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주방을 전적으로 맡겨주셨고 영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시아버님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체류를 계획했었지만 시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영국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15년간의 영국 생활이 시작되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습하고 흐린 날이 많아 우울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영어와 실제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특히 억양과 속어들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BBC 뉴스를 보며 영국식 발음을 익히고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영국식 표현도 배웠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영국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제임스는 런던 외곽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제가 식당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런던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음식의 맵기를 조절해야 했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한국의 기본적인 음식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은 영국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요. 손님들이 맛있다며 환하게 웃으며 나갈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영국 사람들의 느린 식사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먹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는데 영국에서는 한 끼 식사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써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일이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리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식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툰 영어로 설명하느라 녹화를 수십 번씩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인기로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여서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케이팝을 좋아하다가 자연스럽게 한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채널을 통해 한식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했죠. 그러다 놀랍게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해온 한국인이라는 점을 흥미롭게 보았나 봅니다. BBC 방송 출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더욱 떨렸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소개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고 결국 진행자가 저를 부드럽게 제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순간입니다. 방송 이후 현지 신문에서도 저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웰링턴 가든 뉴스라는 지역 신문이었는데 한국 음식을 영국에 소개하는 교포 요리사로 소개해 주었죠. 기사가 나간 후 식당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식당 운영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재료값은 계속 올랐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식재료를 공수해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결국 3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식당을 접고 나서 한동안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만났던 손님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과외를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제가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생활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실수와 실패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문화였습니다. 서툰 영어로 실수를 해도 식당 운영에 실패해도 주변 사람들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배웠습니다. 영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영국의 현실적인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브렉시트 이후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영국의 치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 예의 바른 나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특히 브렉시트 이후로는 치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저희가 살던 런던 근교만 해도 밤에는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4시면 해가 져버리니 더욱 불안했죠. 저는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해가 있을 때 끝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 활동도 해가 있는 시간대로만 잡았고요. 밤에 택시를 타더라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나 절도 사건이 꽤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NHS라고 하는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무상의료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죠. 가장 큰 문제는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동네 주치의지피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2주 뒤에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진료가 전화나 화상으로만 진행됐고 의사를 직접 만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응급실을 가더라도 보통 4, 5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고 코로나 검사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죠. 의료진들은 넘쳐나는 환자들 때문에 지쳐갔고 결국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브렉시트 이후에는 의료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죠. 원래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유럽연합 출신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자유로운 취업이 어려워졌고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은 유럽 출신 의료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유럽 국가로 떠났고 새로운 의료진의 영국 취업도 크게 줄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더 심각했습니다. NHS 치과를 예약하려면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사립 치과는 너무 비쌌습니다. 간단한 스케일링 하나 받으려고 해도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치과 치료는 한국에 방문할 때 몰아서 받곤 했습니다. 영국의 높은 물가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특히 주거 비용이 정말 비쌌습니다. 저희는 런던 근교의 작은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도 월세가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비용으로만 400만 원 가까이 나갔죠. 식료품값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 식재료는 더더욱 비쌌고요. 고춧가루 한 봉지에 3만 원, 김치 한 통에 5만 원씩 하니 한식을 해먹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평일에는 현지 마트의 할인 시간에 맞춰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교통비도 영국 생활에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계속해서 올랐고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티켓값이 한국의 KTX보다도 비쌌습니다.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었죠. 런던 시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내야 하는 혼잡 통행료가 있었고 주차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런던 중심가의 주차비는 1시간에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에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날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영국은 1년 내내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겨울에는 해가 너무 일찍 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 몇 년간은 겨울만 되면 우울해졌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부족으로 몸이 쉽게 피곤해졌죠.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는 항상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문화를 포용하는 분위기였는데 브렉시트 이후로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일을 보려면 항상 예약을 해야 했고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인터넷 설치나 각종 수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몇 주씩 기다려야 했죠. 한국처럼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한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장점이긴 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은 한국보다 수준이 많이 낮았고 숙제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따로 학습지를 시키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배울 점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되 가정에서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퇴근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일을 마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휴가도 최소 4주는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이런 영국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의 빠른 템포에 익숙했던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일과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죠. 영국에서의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지만 그때 제가 곁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더군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 가까이에서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으로 가야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늦게 가면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인 지금도 쉽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도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영국의 상황이 브렉시트 이후로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특히 그는 영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영국에서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진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 문제였습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는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죠. 필요한 것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짐을 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과금 정산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정리, 세금 관련 서류 처리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했습니다. 집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이웃들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저희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한 달은 영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런던 아이를 타고 런던 시내를 둘러보고 버킹엄 궁전 근처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윈저성과 스톤헨지도 다시 한번 방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부모님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021년 초 저희 가족은 15년간의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들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준비 과정도 힘들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정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오는 것부터가 영국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이었다면 1시간은 걸렸을 일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한국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웠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송금을 하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식당 예약부터 병원 접수까지 모든 것을 손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의 음악이 라디오에서 매일 나왔고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었고요. 한국의 기술력도 눈에 띄게 발전했더군요. 영국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했던 5G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KTX는 더 빨라졌고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런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편리함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체계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아와서 보니 선별진료소부터 백신 접종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날 집을 보고 다음날 계약을 하는 한국의 빠른 부동산 문화가 편리했죠. 영국에서는 집 한 채 구하는데 몇 달씩 걸렸는데 말이죠. 아이들의 학교도 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큰 아이는 학교 급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차가운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었는데 한국의 다양한 급식 메뉴가 신기했나 봅니다. 갈비찜이 나온다고 하면 그날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학교에 가곤 했죠. 남편 제임스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원래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희는 한국에 와서 영어학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진짜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과외로 시작했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작은 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부모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배달 문화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국 음식이나 피자 정도만 배달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저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거의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했고요.
하지만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가끔 저희를 지치게 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모든 일에 빠른 답변과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의 처리가 빠르다 보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영국에서라면 한 달은 걸렸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해결되니까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영국의 NHS는 무료이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한국은 비용이 들더라도 원하는 때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안심이 되었죠.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갑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네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있고요. 저는 가끔 영국에서의 생활이 그립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주말,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원, 오후의 티타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가까이에서 자주 뵐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나 미국, 호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으로의 귀환을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에서 살았으니 한국이 많이 낯설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고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걱정들은 대부분 기우였다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잘 적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적응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학교 급식을 좋아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얼마 전에는 큰 아이에게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절대 안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학교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한국의 다른 모든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날이 많아서 좋고 친구들과 놀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남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 한국은 맑은 날이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된장찌개를 찾을 정도니까요. 우리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영어학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명도 안 되던 학생 수가 이제는 2배 가까이 늘었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영국에서의 실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영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으로의 귀환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한국으로의 귀환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경쟁적인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맛있는 음식, 훌륭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은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매일 아침 맑은 하늘을 보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려운 결정을 해냈던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완벽한 선택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결정하고 서로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선택을 앞두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